2월에 함께하고 있는 강사님은요, 박민성 변호사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 좀 춥지 않으셨나요? 추웠습니다. 날씨가 좀 차가운데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자, 변호사님은 평소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대략? 다람쥐인 것 같습니다. 오, 다람쥐라 산에 계시는군요. 다람쥐 쳇바퀴. 쳇바퀴 돌듯이. 그렇죠. 재판 가고 예. 상담하고 모임 다니고 모임 다니시고. 서면 쓰고 서류를 써야죠. 그럼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에 몰두하고 계신 건데 네. 취미생활은 없으세요? 주말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라이딩. 얼마나 타세요? 산악자전거. 이야. 전에 한 4, 5년 정도 그때 탈 때는 진짜 산에도 다니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 일반 도로, 한강이라든지 네네. 운동을 위주로, 건강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타세요. 굉장히 많이 많이들 타시더라고요. 타세요. 제가 한강은 뛰지는 않지만 걸어 다닐 때 이렇게 슝슝 지나가시는 분들 보면 그렇죠. 이야, 사이클 멋지다 타시는 하는데. 분들, 젊은 분들도 되게 많고요. 예. 어르신들도 많으세요. 동호회로 많고 정말 많습니다. 특히 그 장비 탁 붙는 그 레깅스라고 맞아요. 표현한 거 맞죠? 맞아요. 그거 입고 타세요? 네. 많은 분들이 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왜 도대체? 궁금하신데 저도 처음에는 왜 저런 걸 입고 타지? 라고 네, 생각했어요. 네. 근데 체육복이나 예. 여름에는 이제 펑퍼지만 반바지를 입고 했어요. 네. 근데 일반 자전거를 잠깐씩 타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거를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타시는 분들은 계속 오랜 기간 동안에 페달을 밟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타구니와 사타구니 사이가 여기 안장에서 쓸려. 예. 그럼 옷감에 쓸려요. 그러니까 되게 쓰라리 아파. 예. 근데 레깅스를 입으면 이게 부드럽게 마찰이 되는군요. 최소화되고 또 요즘 스포츠 기능성이라 땀 배출도 예. 좋고 그다음에 좀 빨라져. 그래요? 네, 그리고 근육 좀 움직임이요? 그쵸. 그것도 좀 몸에 맵시도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즐겨 입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 맵시는 아니지만 네네. 그렇게 타면 좀 이게 운동성이, 자유스럽게 페달을 밟을 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입기 시작하니까 계속 입게 되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머 왜 그런 걸 입고 타? 막 그래서 안 볼 때 혼자 탑니다. 아니에요. 당당하게 타셔도 네, 됩니다. 안 볼 때 혼자 타고 있습니다. 그냥 궁금했는데 오늘 풀렸네요. 궁금증이. 네네. 자, 변호사님 본업과 관련된 대외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중에 좀 가장 좋아하는 활동 있으세요? 종종 이제 방송 활동하면서 이렇게 이제 방송하는 것도 좀 재미있고요. 특히 그 교육청 회의, 학교 폭력 하면서 좀 보람을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런 거를 계기로 좀 더 잘 개선이 된다든지 네. 또 심의회에서 이제 심의를 할 때 네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이나 지식들을 뭐 학부모 위원님들이나 거기 이제 전문위원들께 이제 공유를 해서 네. 또 그 학생들의 사실관계를 좀 파악할 때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될 때 조금 나도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에 좀 보람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학폭 문제를 첫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면 이 가해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 그런 확률들이 꽤 많죠? 있습니다. 별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아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보이죠, 그게.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정말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내가 재밌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그게 이제 피해가 될 거라는 걸 몰랐을 때, 근데 이런 걸 보고 이것도 상대방이 학생이 되게 힘들었구나라고 해서 정말 사과하고 진심 어린 사과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 또 나중에 잘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 문제만 보면 뭐 가해 학생 나빴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친구가 상대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럼요. 부모님들께서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또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도 진심 어린 상어를 하고 하면 뭐 학폭으로 지금 왔지만 네. 이 학생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느끼고 좀 서로 잘 지냈으면 전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참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평소에 변호사님 변론하실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사실관계. 아. 저희가 이제 형사 사건도 그렇고 예. 형사는 형사 사건 아시죠? 네네. 재판에서 죄가 있을 때 뭐 징역 네. 이라든지 뭐 민사, 형사 이렇게 그쵸, 나뉘잖아요. 네. 민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돈 문제라든지 이런.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학교 폭력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당사자분께서 예. 사실대로 얘기해서 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그랬을 때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음. 법률적으로 구성해서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현출을 시켜서 그 부분들을 주장하고 증거들을 찾아서 입증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전 변호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과 주장이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께서 그걸 이끌어내셔야 되네요. 그럼요.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좀 불리한 경우 얘기 안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의도적으로. 있거든요. 그럴 땐 또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게끔 그렇죠. 기술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멋지십니다. 자, 박민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생활법률 상식 교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은 데이트 폭력, 스토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 우리 인현둥이님들 귀 쫑긋 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토킹 범죄 뉴스에 정말 하루가 다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좀 현황이 어때요? 스토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보편화됐지만 예전에 뭐 데이트 폭력 이런 부분들로 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 입건 수가 3년 연속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범죄 입건 건수가 13,500건 정도 됐다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12% 정도 증가한 추세인데 이게 이제 경찰청 자료인데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스토킹 범죄의 유형이 좀 폭이 넓어졌다. 극단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서 네. 실무적으로 좀 넓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군요. 왜냐하면 데이트 폭력을 방치를 해서 뉴스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연인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방치되다 보니까 살인 사건으로 비화된다든지 큰 사건으로 하기 때문에 스토킹법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실 스토킹범이 하나의 범죄 행위도 하지만 나중에 큰 범죄 행위를 막는 예방 역할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도 스토킹에 관련된 그 범위 유형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가 있네요. 자, 저 역시 아무래도 연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인현둥이님들께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스토킹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신기의 노래 롱 넘버. 동방신기의 롱 넘버 듣고 왔습니다. 자, 스토킹. 주로 어떤 관계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스토킹이라고 하면 아마 흔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매칭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연인 사이에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좀 사귀려고 하는 사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좋아하게 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걸그룹에서 연예인에 대한 팬 이런 부분에 좀 문제들이 좀 많이들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생팬 굉장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이게 스토킹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행위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집중해서 자기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그냥 표현하는 건데 이게 범죄야? 이렇게. 둘이 사귀고 있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전화하고 문자도 해. 근데 상대방은 이미 한두 달 전부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 근데
한쪽은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계속 연락하고 집에도 찾아가고 하니까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아. 나는 이제 아니야. 라는 거부 통보를 문자를 했어요. 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납득할 수 없잖아요. 사유를 알아야 되니까 음. 계속 연락하고 만나자고 요청하고 전화하고 그러다가 너 안 하면 내가 찾아갈 거야. 너 아.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쌓이는 순간 이게 나중에 반복되면 스토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너무 염려스럽죠? 사실 이런 상황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은 되게 가벼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사실 사랑하는 염려서. 근데 이 스토킹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물론 상대방이 아무 응답이 없어서 하면은 그건 스토킹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연락할 때마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상대방이 하지 말아라라고 거부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감정을 전달하고 심하게 어필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협박도 하고 네. 협박석 같은 그런 멘트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점점 스토킹법상의 스토킹의 범위에 해당되는 걸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거네요. 선을 넘어가는 거죠, 점점. 본인은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심지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말도 안 하고 끊었잖아요. 네. 스토킹으로 고소한 경우도 있어요. 그 이후에 온 연락들로 인하여. 네. 그러면 상대방은 너무 당황스럽죠. 네네. 그래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면 경찰서에서는 하나하나 연락한 것들을 다 조사해요. 왜 이런 이유를 조사를 했는지.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다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하나씩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일이 많네요. 그리고 배신감이 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중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럼요. 헤어질 땐 이유를 좀 말해주세요. 그럼요. 여기까지 안 가게. 그래서 괜히 일방적으로 잠수 타는 사람이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또 어떻게 형사 처벌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참. 그러면 이게 설마 범죄겠어 하고 그냥 이렇게 넘기는 피해자들도 있을 거잖아요. 가해자들은 그걸 모르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법적으로 말하는 스토킹의 정확한 기준.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이나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거나 감시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이런 얘기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니라 네. 사실 이제 피해자한테 공포라든지 불안감을 이제 주는 행위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꾸 불안감이라든지 공포감이란 나 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데 네네. 자꾸 이 사람이 만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처럼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공포심을 느끼면 이게 조금 기준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면 이 연인 사이나 아니면은 또 사생팬처럼 그런 관계에서도 선물을 보내거나 이런 기다리기 같은 행동 이런 어떻게 보면 연인 사이나 그냥 평범한 행동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도 스토킹이 근데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서로 좋은 관계에서 선물 보내고 일때는?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를 했는데. 그쵸. 거부를 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불쾌감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느끼게 만드는 거죠. 만들면. 그렇죠. 아니 그냥 좋은 기회에 선물 보내고 싫어요. 한번 거부를 하면 예의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가 아니라 싫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의 경우는 그냥 예의상 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주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의 진짜 싫고 저 사람이 나랑 이렇게 하는 것도 싫은데 자꾸 일방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범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 한간에는 충청도 분들은 한 3번은 예의상 거절한다고. 예, 그렇죠. 저희 이제 친가가 이제 충청도. 그렇죠. 끝까지 좋다고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예, 눈치껏. 그렇죠. 그 정도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스토킹이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을 좀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거부하는데 싫다고 얘기하는데 진심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전화한다거나 문자한다거나 메시지한다거나 주거지라든지 학교라든지 직장 주변을 계속 맴돌거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위치 추적기를 한다거나 차량에 낙서한다든지 또 그분의 가족들한테 자꾸 접촉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예, 스토킹 다. 범죄에 돌아갑니다. 그 해당되는 분의 어머니한테나 부모님한테나 이렇게 자꾸 연락한다든지 이런 것도 스토킹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방금 쭉 읊어드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고 절대 그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범죄입니다. 그렇죠.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좀 한참 전인데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공연 가는 길에. 느낌이 이상해서 왜 저 차는 추월을 해서 갈 수도 있는데 뒤에 바짝 붙어올까? 그래서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상해서 속도를 줄였어요. 네. 그랬더니 제 옆으로 싹 오더니 창문을 싹 내리시는 거예요. 오. 그리고 손을 막 흔드셔요. 네. 그리고 나서 슝 가셨는데 제 팬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연을 이제 저를 보러 오시는 길인데 제 차를 아셔서 뭐 반가움에 그러실 수는 있는데 저한테는 공포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아 달라고 이제 매니저님께 전달을 해서 했긴 한데 그런 행위가 저는 이제 선을 모르니까 이게 팬심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게 반복이 되면 나는 좀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궁금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들을 들으면서 내가 공포스러운 게 맞는 거구나. 그렇죠. 그게 예. 공인이시니까 많은 팬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기준을 이제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일반 개인적인 사람의 그런 행동을 가지고 할 것인가, 네. 기준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얼만큼 내가 용인을 할 것인가라는 맞아요. 부분들인데 내 차를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차를 알고 옆에서 흔든다라고 생각하면 팬이니까 너무 반갑고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미미한 감정이 아까 말씀드린 들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팬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기본적인 존중과 선은 지키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사실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스토킹 고소했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을 텐데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집에 찾아와서 얼굴 보러 왔다. 네네. 한번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되면 반복이 되면 그거 이제 스토킹에 해당되죠. 해당되죠. 그럼요. 아하. 저도 공부를 이렇게 좀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네. 자, 스토킹 신고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좀 핑계를 대는 거 있잖아요. 연인 사이에는 사랑해서 그랬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그럼요.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 많죠. 레파토리죠. 아하. 그 사람은 진심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진심일 수 있어. 마음은 진심이나. 그러니까 모를 수 있는 거죠.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폭행까지 가는 경우에는 그거는 객관적으로 용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는 폭행이니까. 그쵸. 그거는 얘가 상대방이 할 수 없는 나를 배신하는 행위를 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나도 화가 나서 했다. 근데 하지만 난 사랑한다. 이런 이유가 얘기들을 사랑. 많이 하거든요. 너무 무서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은 선을 너무 넘은 거예요. 그리고 예.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심한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처벌받아야 돼라고 해서 법의 개입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네네. 사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사랑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화가 나요. 그럼요. 예. 그 술만 먹으면 왜 그래? 저는 그게 이제 집착의 문제인 것도 같기도 하고. 집착과 예. 그 사람의 개인의 습관. 예를 들면 술 먹고 과격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상대적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꾸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 그렇지만 그러한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으면 따끔하게 얘기하고 안 맞으면 헤어지는데 헤어질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좀 그렇게 되는 거죠.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해야 돼요. 네, 인연이 정말 그럼요. 악한 인연 안 짓도록. 그럼요. 우리 인연둥이님들. 네. 우리 인연둥이님들은 좋은 인연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래도 피해자들, 이 스토킹의 피해자, 이 당사자가 되면 진짜 무섭잖아요. 그분들이 상담 오셔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들 이야기해 주시죠. 그분들이 가장 두려운 거는 네. 그분들이랑 만나는 거예요. 직접 대면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대면할 수밖에 없는. 일단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네. 그런 문제들이 갈등이 생긴 이후에는
그분을 직접 뵙는 거, 접촉하는 거, 아. 자꾸 내 주변에 있는 거, 그리고 네.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나한테 보복할까 두려움, 이런 부분에 대한 보복. 두려움이 가장 많습니다. 아. 이게 스토킹은 그런 부분들이 가장 두려움이나 혼란이나 피해를 많이 느껴요. 그럴 그리고 것 같아요. 서로 연인 사이에서 잘 지내다가 어떤 걸로 인해서 자꾸 협박을 한다거나 음. 나중에 헤어지자라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동영상 찍는 것도 있어요. 서로 간에 합의하에 하는 것도 네네네네.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협박을 나 이거 하고. 퍼뜨릴 거야. 아. 너 헤어지지 마. 어. 그게 이제 한쪽에선 족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 두려움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생활해서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특히 뭐 그런 거에는 여자분들이 많겠죠. 네네. 피해들이 많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자의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개되고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예전 같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뭐 실제로 고소한다든지 나의 권리를 찾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네. 많습니다. 행동을 딱 나서시는 분들도 음.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가 스토킹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두렵기만 하잖아요. 음. 근데 막상 뭐부터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두 분 간에 좀 유형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예. 두 분 간의 연인 관계일 때는 내가 스토킹을 당하는지 잘 몰라. 그렇죠. 그래서 서로 좋을 때는 음. 그런 부분들이 있긴 늘 하지만 있는 늘 일이니까.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 만약에 헤어지거나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전에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자료를 다 지워. 보기 싫거든요. 남자친구가 싫다고 지우래요. 그래서 지우는 아.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전조증상으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아요. 또 핸드폰을 바꿔요. 어머나, 그렇죠. 기록이 다 없어지네요. 아니 핸드폰을 바꿔서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뭐 팔아버린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자료들이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핸드폰을 바꾸면 문제가 없겠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 요즘엔 SNS, 인스타그램이 많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연락이 오고 또 친구 아. 지인을 통해서 내 핸드폰 번호가 이제 공개돼서 또 알려되고 내 인적 사항도 알려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소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자료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그런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네네. 문제가 있다 싶으면 자료들을 조금씩 자료 수집이 제일 수집, 중요하네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 수집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에 신고를 그다음 순서인가요? 그렇죠. 만약에 당사자끼리 해결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면 그 신고할 때 경찰에서도 수사기관에서도 어떤 사유들로 인해서 신고한지가 중요합니다. 네. 그럼 해당되는 사유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요. 아. 무조건 스토킹이라고 해서 다 보호해주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 해당되는 사유들이 다 각각의 근거가 있고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증거들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물론 신고를 하면 뭐 일반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라고 해서 전화번호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문제 없어요라고 이렇게 해주는 확인. 경우가 있지만 네. 전문적인 뭐 접근 금지라든지 아니면 스탑워치라든지 이런 예. 부분 제공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제공되려고 하면 객관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자료들이 충분히 혐의가 소명이 돼야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 수집이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군요.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매주 금요일 2부에 보내드리는 코너 2교시 교양수업 박민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생활법률 상식 교실. 오늘은요 스토킹 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이 범죄로 판결이 딱 나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요? 이게 스토킹법상으로는 뭐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최고가 3년이에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스토킹 행위 유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달라요? 통상적으로
어떤 가벼운 거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벌금형 정도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른 행위의 범죄 행위까지 나갔다라고 네. 하면 다른 범죄 행위랑 이 스토킹 행위랑 같이 병합이 되겠죠. 아, 네. 같이 되겠죠. 예. 예를 들면 폭력을 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스토킹 행위랑 같이 병합이 됐어요. 그러면 밤에 어떤 물건 가지고 하면 그건 특수폭행이에요. 예. 또 만약에 살인까지 저지르려고 하면 그거는 살인 미수가 될 수 미수. 있고, 네. 그거랑 같이 겹쳐지면 죄 자체가 엄청 무거워지는 거죠. 네. 더 올라가는군요. 그래서 이 스토킹 행위는 이 자체로도 지금 범죄이긴 하지만 네. 예전에 스토킹법상으로 계속 상정이 됐었는데 통과가 안 됐었거든요. 이 스토킹법이 통과가 된 지가 몇 년 안 돼요. 네. 예전에 상정을 했었는데 안 됐다가 이렇게 큰 문제들이 빵빵빵빵 터지고 나니까 상정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스토킹법은 이 자체로 범죄 행위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더 큰 범죄 행위를 막는 예방력 예방할 수 있는 있는 그런 의미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스토킹하는 이 분들께 전자발찌나 위치 추적 같은 거 이것도 가능할까요? 네. 이게 스토킹법이 이번에 개정해서 들어갔는데 네. 이게 어떤 지속적인 반복성, 공포 불안 유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때 네. 이런 재범. 경우에는 전자발찌에 대한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와, 무언가 이 좀 불안함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럼요. 다시 또 찾아올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아니면 어떤 새로운 분을 알게 됐는데 어떤 스토킹 범죄 이력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스토킹법이 가장 피해자가 우려되는 게 마주치거나 네. 또 보게 되거나 또 찾아오거나 어떤 보복의 우려가 네. 되거든요.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기존에 이제 스탑워치로 해서 이제 뭐 항상 그걸 가지고 뭐 스탑워치 차고 다녀서 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재범의 위험률이 높거나, 이거 전자발찌는 강력한 인권 제한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재범의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 부분을 막는 거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재범의 위험성이 많다는 거는 이 스토킹 행위로 인해서 더 큰 범죄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전자발찌나 이런 위치 추적을 통해서 제한하겠다라는 네. 강력한 의지인 것 같습니다. 스탑워치는 피해자가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 가해하는 사람에게도 무언가가 있어야 맞습니다. 좀. 전자발찌.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주변에서 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를 눈치를 챌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족이나 본인들은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가족이나 친구가 대신해서 야, 너 그거 범죄야, 내가 신고해 줄게, 이렇게 대신해 줄 수도 있나요? 그럼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아, 스토킹의 피해자는 내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를 하는 거고, 예. 그거를 옆에서 본부는 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고발이요. 네. 그러니까 고발을 하면 어떻게 고발을 하게 됐는지도 조사가 이루어져요. 예. 그럼 그걸 목격했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들었는지. 사실 이제 목격하거나 아니면 피해자한테 들어서 피해자가 직접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무서워서 하지 못하니 이렇게 놔두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내가 고발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자료 수집을 좀 주변 그럼요. 사람들이 그럼요. 해서 준비를 해주는 것도 좋네요. 그렇죠. 근데 주변 사람이 이 스토킹 자체의 애매한 특성상 예. 고발에 대한 증거 자료를 입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막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주변에.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 정도도 자료 수집에. 아니요, 그 정도는 안 아니죠. 돼요. 그렇죠. 고민 상담을 하는데 네. 그러면 그 고민 상담을 받는 분이 객관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야, 거기 언제 어떤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어? 그럼 그런 자료들이 있어? 예. 뭔가 있어? 이때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사실 당사자 동의 없이 고발을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 그 해당되는 그 스토킹 피해자가 멘탈이 나가서 가해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의 행동에 자꾸 휩쓸려 들어갔을 때, 자유의지가 거의 없다고 볼 때, 그러니까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그럴 때는 내가 본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발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또
수사기관이 알아서 인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분을 불러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분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네네. 그러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분이 제대로 다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는지 수사기관이 물으면 이분들이 또 그 자료를 제출을 해줘야 돼. 네. 그런 자료 문제가 없으면 있군요. 수사기관이 알아서 물론 수사기관이 이 부분들에 문제가 돼 있어서 우리가 잠복 근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할게요라고 해서 인지수사를 들어가주면 뭐 좋은데 네. 인지수사라고 하는 거는 수사기관이 저거는 범죄 문제다. 행위가 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그거를 내사 하는 거거든요.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잠복하고 이런 네.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워낙 일이 너무 많으시죠. 많다 보니까 또 이 정도 가지고는 하는 경우도 좀 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스토킹은 뭔가 사랑이 아니고 범죄다라는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런 인식 바꾸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스토킹 입건 수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그건 아까 지금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에 대한 부족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이런 것도 스토킹이야? 이게 맞나? 그렇죠. 네. 인식의 부족. 그렇기 때문에 점점 법원 실무에서도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에 규정한 거를 이제 폭을 조금 넓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그것도 이런 것까지 어떻게 스토킹이 될 수가 있지? 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 있는데 그만큼 이 스토킹 법의 취지가 이 자체는 잘못된 거야라고 하는 거는 이런 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막는 예방 요건이기 때문에도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는 서로 간에 행동을 할 때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계속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인식을 좀 가지시면 좀 어떤 사건 해결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문제를 조금 좀 부드럽게 풀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연인가에서 함께하는 금요일 2부 코너 2교시 교양 수업 생활 법률 상식 교실 박민성 변호사와 세 번째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이제 스토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 접해져 있는 누구나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생활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스토킹법으로 뭐 곤욕을 치른다든지 뭐 이런 부분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변호사님과 이제 인사 나눌 시간이 되었는데 다음 주는 변호사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뭐 법률 상담인 거는 좀 알고 있는데요. 네. 얼굴이 나간다는 거 처음 알아가지고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변호사님 얼굴을 배워서 너무 아쉬웠는데요. 자, 우리 인연동이님들 그날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니까 생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싶은 법률 문제 있으시면 샵 2842로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그날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너희 편이 돼줄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럼요. 다비치의 너의 편이 돼줄게 들으면서 박민성 변호사님과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